그러니까 김부선 건은 결론은 기소구두고 뭐고 아니고 망신주기로 끝나고 HK킴은 여러분 결론이 뭐가 나오죠? HK킴 스토리의 결론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결국 문준용 씨가 이게 나와요. 의도했던 어쨌든 간에 문준용 논란이 결국은 맨 마지막 파이널 버전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논란이 그러니까 또 결국은 현 정부와 민주당의 똥물이 끼얹어지는 거예요. 결론이. 그리고 언론들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또 한번 민주당 똥칠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 똥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김부선 건으로는요. 김부선 건으로는 주진우, 김어준이 누 똥물을 뒤집었었죠. 그렇죠? 그걸 쟤네들이 똥물을 끼얹었죠. 그렇죠? 그러놓고서 HK킴으로는요. 결론은 여러분 결론은 대통령하고 문준용 씨한테 똥물이 튀어요. 그러놓고서 이게 다 이재명 탓이래. 가만히 있었으면 이게 똥물이 튀었을까요? 이게 그 지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 똥물이 튀었을까요? 이렇게? 아니 제 개인적인 질문은 제 핸드폰 번호도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냥 제 카톡으로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무슨 질문을 하신 거죠? 아무튼 그거는 그 얘기고요. 쿤님 말씀이 맞다. 쿤님이 뭐라고 하셨지? 쿤님이 뭐라고 하셨죠? 쿤님 말씀이 맞다. 쿤님이 뭐라고 하셨지? 쿤님이 뭐라고 하셨죠? 쿤님이 왜 안 보이지? 아, 용, 기소하지 않은 권력을 선택했다는 것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이 권력을 선택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 쿤님 여기가 통일이라는 게 한민주, 어, 쿤님 얘기가 그거구나. 이 얘기랑 관련은 없는 거군요. 일단 대화가 완전히 산만하다. 내가 대화를 지배를 하지 못했다. 아, 근데 일단은 그런 거죠. 여러분은 따라가야지 뭐 내가. 그러니까 이 HK킴 같은 경우는 지금 복귀를 해보면 그래요. 이것도 또한 답이 나왔어요. 트위터 본사는 절대로 확인해주지 않잖아요. 트위터의 운영 방침 아닙니까? 여기 원래 그때 여기 방이 그렇죠, 그렇죠? 네, 애시당초 트윗 본사가 그 계정에 본인이 확인을 한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논리가 본인이 해도 확인 안 해준다는 거죠. HK 김 관련돼서 트윗 본사가 애시당초 확인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각종 추론 뭐 기타 등등등등 다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내용을 따져보자 얘기 나오니까 왜 거기서 허위 사실 유포나 기타 등등된 게 문준용 씨 관련된 게 39건이요. 41건 중에서 문준용 씨 관련 허위 사실 유포가 39건인가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 그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 임을 확정을 해야 된다. 이거로 가면서 그거에 대한 문준용 씨 논란으로 번지면서 언론들이 받아쓰기 시작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언론에서도 HK킴이 사라졌죠. 언론에서 HK킴이 사라질 거다라는 거 줄어들 거다. 제가 예측했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파이널 버전으로 진짜 칼은요. 그러니까 김부선 이슈하고 HK킴 이슈는 결국은 민주당의 내분과 똥물 끼얹기로 끝나고 이재명 지사 잡는 칼로는 작용하지 않았는데 맨 마지막 파이널 버전인 이거 형님 2번과 관련된 건 지금 진짜 칼이 돼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웃긴 겁니다. 국가의 부동산 정책, 먼저 부동산 전문가 집단과 부동산 경제지와 연합적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부동산 여론을 수립한다. 정책 관련 자료와 정치권에게 접근하여 당위성을 주장하고 실력 없는 관료들이 확신을 흔들어야 된다. 마침내 최종 결정권에 결정하도록 밀어붙인다. 부동산 여론 만들고 관료들을 흔들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밀어붙인다. 국회의원 연봉 2천만 원 인상 반대 국민청원 현재 8만 명 돌파.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지금 바닥이군요. 아, 네. 그쵸. 그 형님 건과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뭐 직권남용이죠. 내용은 직권남용인데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안 되는 형님을 강제로 직권남용으로 집어넣겠다 이런 주장인데 내용인즉시요. 저는 그래요. 그 서류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 형님도 형님 그 주장인즉슨 또 그런 거지만 원래 정신병이 아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강제적으로 해서 더 정신병이 깊어졌다. 뭐 이런 식의 주장 아닌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이 답도 없는 박근혜 정부나 그쪽에서도 가정사로 보고 건들지 않은 거 아닙니까? 서류 박근혜 정부 맞아요, 여러분. 서류 절차나 기타 등등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이건 가정사다라고 하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캐다가 그냥 패스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 정부 와가지고 박근혜 정부도 넘긴 걸 여기서 문재인 지지자들의 이름으로 이 난리를 펴서 그리고 이거는 또 형님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지지자들 이런 게 아니라 경찰이 주도했지. 아 이게 모양이 나오냐고. 이게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잖아요. 박근혜 때도 넘어갔던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로 끄집어내서 결국은 지사를 날린다. 이게 참 잘했어요. 같은 당 내에서도 박근혜도 알아내지 못했던 문제를 그래도 민주정부가 되니까 적폐청산을 했어요. 이재명 지사 날렸다고 적폐청산했어요. 참 잘했다고 적폐청산했어요. 참 잘했어요라고 누가 그럴까? 민주당 지지자가 잘했다고 할까? 자한당 지지자가 잘했다고 할까? 그걸 누가 잘했다고 할까요? 그걸 해와 달린 감사합니다. 누가 잘했다고 하겠어요. 이거는 왜 좋고 싫고를 넘어서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냐고. 그리고 이런 내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 몇 명 안 되고 작전 세력일 거야. 어? 이런 거죠. 침묵하는 문통도 문제 있지 않나요? 문제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문제 있다라고 표현하는 면은 좀 그렇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이 정치 권력이나 이 시장 권력, 시민사회 권력이나 기타 등에서 결국은 시민들이 너무 약해요. 우리나라는 시민들이 너무 약해서요.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정치를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촛불이 너무 아쉽게 넘어 그 에너지로요. 그 에너지를 사회개혁, 정치개혁을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가 버린 게 너무 아쉽다.
그 촛불에 그렇게 광장에 모여서 여러분 이 세상을 다 뒤엎을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아무 개혁을 못, 개혁 입법도 못하고 사회적 변혁과 제도적 변형 뭐 아무것도 이끌어낸 게 없어요. 선거법을 바꾸기로 했어. 대통령 중임제 같은 걸 했어. 아니면 요새 여러분 또 쏙 들어간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요새 공수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공수처 얘기 쏙 들어갔죠? 공수처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요새요. 88 때는 개헌했고 여러분 노동자 대출중에서 실질임금을 2배 이상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87년에 여러분 최대의 성과는요. 실질임금을요. 네. 이거 뭐 또 나무 위키밖에 없나? 실질임금. 실질임금에 대한 게 뭐 나와 있는 게 어딨어? 어, 노조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실질임금 어마어마하게 늘고, 실질적인 이런 게 있었죠. 그게 제일 위대했던 겁니다. MKL사님 감사합니다. 죽 써서 개준 꼴이요? 아니요? YS3님, 이건 죽 써서 개준 꼴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죽 써서 엎어버린 꼴이죠. 죽 써서 엎어버렸어요. 아무도 못 먹었어요. 죽 써서. 그리고 그 엎은 다음에 그 추스리지도 않아. 그 추스리지도 않아. 죽 써서 그냥 엎어버렸어. 죽 써서. 너무 허망해. 너무 허망해요. 박근혜보다 나쁘다뇨? 박근혜보다 나쁘다니? 박근혜 때보다 나쁘다. 시기적으로 해서 뭐가 더 개인의 삶이 더 나빠질 수는 있죠. 내 개인의 삶이 그때보다 더 못해질 수 있다. 자영업자의 삶이나 기타 시대가 계속해서 하강을 타는 자기의 인생은 지금 2018년이 2015년보다 못할 수 있죠. 박근혜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는 문제가 있지만 시기적으로 2013년보다 2018년이 내 삶이 더 찌그러졌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박근혜 때 문재인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저는 그거는 그렇게 대통령이 더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2013년보다 2018년이 더 나빠진 개인들은 많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울부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